안녕하세요. 조영종 TV입니다. 조영종 TV 교육 토크쇼 교육 풀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세계로 가는 영종도 교육혁신 포럼의 김철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 주제 가지고 교육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인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학생들이 자꾸 줄어서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10년간 한 220조를 썼는데도 오히려 더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영 연구위원님 네, 말씀 예, 주시죠. 이거 지난번에 마지막 그 테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진학률, 사실은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은 지금 행행하는 코로나보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어떤 통계에 보면 30년 후면은 인구가 1,500만 명, 그 정도로 감소한다는데 이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실감을 못 하는데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거죠. 사실 아까 그 사회전 말씀드린 대로 가르칠 학생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여러 통계에서 나왔지만은 지난 10년간 한 220조를 쏟아본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10년 전 해도 1.56명에서 지금은 최근 통계 0.3, 0.84 거의 뭐 2명이 결혼해도 1명이 안 된다는 그런 통계죠. 매우 심각한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출산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 우리가 과도한 사교육비라든지 또는 치열한 경쟁 이 문제가 또 주범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에. 예. 예. 최근택 교수님 그 대학이 천안 지역에 있으시죠? 네. 예.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학생들이 줄면서 벚꽃 피는 순서로 멀리서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미달릴 거라고는 걱정을 네. 했었는데 어떻게 그 계신 대학은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불현듯 또 느꼈던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던 때가 2010년도 12년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한 10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예,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90명으로 줄이자라고 해서 90명대로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예, 4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큰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큰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하는데 강의실은 바뀐 게 없는데 학생이 이제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정말 부지부식간에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다가와서 저희도 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저출산 문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뭐 사회 분위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랩을 키우잖아요. 실험실에서 랩을 키우면 랩이 뭐 처음에 2마리만 있을 때 요만한 공간에서 막 자라는데 빠르게 번식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면 번식 속도를 줄입니다. 아마도 사람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뭐 아들 딸 고열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교육을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둘도 많다 이런 교육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 암암리에도 생각이 들었던 게 인구를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그런 부분하고 어떤 본능적인 동물의 본능적인 부분하고 맞닥뜨려져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라는 게 그게
실험용 동물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F들이 예, 저희가 주로 많이 예. 연구실에서 쓰는. 저는 뭐 예. 그런 현상보다도 사실은 물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이웃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만 하더라도 1.4명 정도 이렇게 심각하다고 표현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0.83 아마 OECD 가장 최하위권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자녀 교육비, 교육에 대한 부담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아마 크게 영향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은 아다시피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직업을 다 갖잖아요. 여자분도 거의 맞벌이도 하고 그게 꼭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자기 성취라든지 어떤 근데 이제 사실은 유치원까지는 이렇게 유치원 시설이 뭐 우리가 영유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맡기고 하는데 자, 그랬던 그 우리 뭐 사실 회사 직원들 여직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바로 회사를 그만둬 버려요. 왠지 아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를 이제 스타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플랜 짜야 되고 데려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주 초보적인 해결점으로 그 초등학교에 특히 이제 저는 공립보다는 이제 사립 초등학교를 많이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면은 그 신혼부부들이 특히 초등학교 부모들이 계속 안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양육도 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보통 한 2-3시 마치면은 뭐 6, 7시까지 기초적인 어떤 타가 행태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학원 기능, 학원에서 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해주고 또는 아이들이 각 다양한 특기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면은 또 그게 사립학교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놓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일정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아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립 학교에서 좀 다양성 있게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모델화돼 가서 공립학교에도 파급시키는.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공립이 먼저 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공립이 한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이미 신뢰를 잊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결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저출산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정규 수업 이후에라도 방과 학교 운영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맞벌이, 특기적성, 맞벌이, 그러니까 보육의 기능까지 같이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 원인을 넘어서 이제 그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저희가 교육 채널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이제 어떤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아까 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공립이라고 해서 한 가지의 어떤 틀에 맞춰서 그 틀로만 학생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요. 직업도 틀릴 거고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할 그런 부분들도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을 다 똑같은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뭐 이런 과목에 몰아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19세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2015년에 그 1.24명이었더라고요. 이게 가임 여성 1명당 몇 명을 낳느냐라는 이제 평균치일 텐데 지난해가 아까 말씀대로 0.837, 0.84명 정도.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초혼인율이라고 그러죠. 1000명당 혼인 건수가 4.2명밖에 안 되는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이제 교육 문제라고 이제 꼽으셨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좀 운영해서 보육 기능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사실은 요즘에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저만 해도 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구태여 결혼해서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저쪽에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줄 거야. 뭐 이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그 교육열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저한테 아마 예산을 456억을 준다면은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56억은 네, 무슨 오징어 게임의 상금이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명분이 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부터 대입 레이스를 해야 될 그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예 그 결혼을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모든 게 공립에서 국가에서 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100점 100패야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하고 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부터 스타트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맞벌이 한 분들이 초등학교 끝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이제 부담이 더 커지겠죠. 교육에 대한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선진국같이 보딩스쿨, 기숙학교를 대거 만들어줘서 그 학교 안에서 어떤 학업뿐 아니라 아이의 인성까지 학교에서 100% 책임지면은 부모들 맞벌이는 전혀 걱정이 없죠.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와서 애랑 또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은 이게 이제 선순환되면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금 난제에 해당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456만 주면은 220조 쓰잖아요. 10년간. 싼 거죠. 저는 분명히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기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 맞물려서 저희 이제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 이제 입시 위주의 그런 과도한 경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한.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가 굉장히 불행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불행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심리도 아마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너희 때는 또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본인의 소질을 찾아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면 조금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비혼 출산율이라고 해서요.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을 저희가 보니까 40%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2.2%, 일본은 2.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혼에 대한 부분, 아마 이제 그거는 사회적인 인식 차이긴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인식에서 일단 결혼은 나중에 하고 이제 아이부터 먼저 낳아서 키우는 이런 것도 조금씩은 용납을 해야 할. 아직은 뭐 사회 통념상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럽처럼 너무 그렇게 좀 40% 정도 되는 것도 좀 너무 심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 대책을 나름대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강화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비혼 출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는 교육 제도가 좀 더 개선돼서 우리 국민들이 2세를 많이 낳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